나는 요즘 매일 밤 잠이 오지 않는다.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뒤척이며 휴대폰을 들여다본다. 은행 앱을 열고 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것이 이제는 습관이 됐다. 43만 2,250원. 우리가 가진 돈은 이것뿐이다. 나는 64세 김정수다. 인천에서 태어나 자랐고 30년 넘게 공기업에서 근무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다. 60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면서 퇴직금으로 웍을 받았다. 그 돈이면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 우리 부부는 한 달 생활비도 버거운 상황에 놓였다. 퇴직금 5억 어디에 썼냐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묻는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어디에 썼는지 하나하나 기억이 나질 않는다. 처음에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다. 아내와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기로 했고 큰 돈을 쓰지 않기로 다짐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돈은 빨리 그리고 너무 쉽게 사라졌다. 우리 부부는 결혼 38년 차다. 아내 박선희 62세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 그래서 나는 퇴직 후에 아내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자고 했다. 우리도 젊을 때처럼 다시 한번 여행도 다니고 편하게 살자고. 퇴직하자마자 우리는 유럽 여행을 떠났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한 달 동안 자유여행을 하면서 신나게 돈을 썼다. 우리도 이제 이런 거 한번 해보자며 비즈니스석을 타고 명품 브랜드 매장에도 들어가 봤다. 한 번뿐인 인생 아끼지 말고 즐기자는 생각이었다. 5억이나 있으니 몇 천만 원 쓰는 건 괜찮다고 여겼다. 하지만 여행이 끝난 후에도 돈 쓰는 습관은 바뀌지 않았다. 집 대출부터 갚아야죠. 주변에서 이렇게 말할 때 나는 그래,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집 대출이 2억 남아 있었고 바로 갚았다. 이제 무주택자로 살 일은 없으니 마음이 놓였다. 그 다음엔 자식들 문제였다. 우리에게는 아들 35세가 딸 32세이 있다. 아들은 몇 년 전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 퇴직금 받은 김에 사업 자금으로 1억을 보태줬다. 아들도 몇 년 후엔 자리 잡을 거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신혼집 전세금이 부족하다고 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5천만 원을 보태줬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나니 남은 돈은 많지 않았다. 그래도 별 걱정을 하지 않았다. 연금이 있으니까. 그런데 막상 연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턱없이 부족했다.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120만 원, 그리고 개인연금에서 60만 원. 합쳐서 180만 원. 이것만으로는 생활비와 관리비, 건강보험료, 자동차 유지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웠다. 어느새 통장은 텅 비기 시작했다. 아내와 함께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한다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어 있었다. 우리는 처음에는 돈이 부족한 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아끼면서 살면 되지,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생활비가 점점 바닥을 드러내자 결국 일을 찾기로 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재택 알바를 알아봤다. 블로그로 돈 벌기, 온라인 판매 같은 것들을 시도해봤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았다. 아내는 음식 배달 포장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23시간만 해도 3만 원 정도 벌 수 있으니 소소한 생활비에 보탬이 될 것 같았다. 하지만 손목이 아프다며 한 달 만에 그만뒀다. 결국 나는 직접 발로 뛰어 돈을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대형마트에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시급은 1만 원이었고 하루에 56시간 정도 일하면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첫 출근 날 64세의 몸으로 무거운 카트를 정리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무릎과 허리가 쑤셨다. 카트를 한 줄로 정리해서 밀어 넣는 것도 처음엔 감이 안 잡혔다. 어르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해요. 20대 매니저가 나에게 어르신이라고 부를 때마다 기분이 묘했다. 예전엔 공기업에서 후배들에게 존경받았는데 이제는 젊은이들에게 지적받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체력이 받쳐주지 않았다. 이틀째 되던 날 나는 심한 허리 통증을 느꼈다.
하지만 괜찮다며 참고 일했다.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몸 여기저기가 쑤셨고 야간에는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한 달 후 첫 월급으로 12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카드값과 공과금으로 빠져나가고 나니 남는 돈은 얼마 없었다. 이렇게 일해서 돈 벌어도 남는 게 없는데 계속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아내는 당신 몸 망가진다며 말렸지만 나는 어쩔 수 없어. 생활비는 누가 벌어? 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 때 나는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다. 허리는 아예 굳어버린 것처럼 뻣뻣했고 손목은 시큰거렸으며 무릎에서는 뚝뚝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견딜만 했다. 조금만 쉬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심해졌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하루라도 일을 쉬면 생활비가 빠듯했고 매달 카드값과 공과금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버티던 어느 날 나는 큰 실수를 했다. 마트에서 카트를 정리하는데 순간적으로 허리가 휘청이며 무릎이 꺾였다. 몸이 균형을 잃으면서 카트가 손에서 미끄러졌고 그 충격으로 다른 카트들이 와르르 넘어졌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점장과 직원들이 다가왔고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다. 허리는 아팠지만 괜찮다고 거짓말했다.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는지 점장이 말했다. 김정수님,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냥 잠깐 삐끗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계단을 제대로 올라갈 수도 없을 만큼 아팠다. 허벅지가 후들거리고 다리가 휘청였다. 그날 저녁 아내는 나를 보고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신 이제 정말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니야? 뭘 그만둬? 우리 생활비는 누가 벌어? 당신 몸이 이렇게 망가지면 나중에 병원비는 어떻게 감당할 건데?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들었다. 은행 앱을 열어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19만 8,540원.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다. 한 달이 더 지나자 나는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다.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다리에 저릿한 감각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뭉친 근육 때문이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다리를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졌다. 병원에서 엑스레이와 MRI를 찍고 의사와 마주 앉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허리 디스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무리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최소 몇 개월은 쉬셔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거운 물건 들고 계속 서 있는 일을 하면 수술까지 가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도저히 일을 그만둘 용기가 나지 않았다. 조금만 더 버티면 안 될까요? 생활비 때문에. 지금도 이미 많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버티다가 평생 걷기 힘들 수도 있어요. 나는 병원에서 나와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이제 정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오자 아내가 나를 보고 말했다. 의사 뭐래? 나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그동안 아내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했다. 나 이제 못 버티겠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만둬. 우리 다시 방법 찾아보자. 우리는 다시 마주 앉아 생활비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쓸데없이 나갔던 지출을 정리하고 매달 꼭 필요한 비용만 계산했다. 나는 결국 마트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새로운 일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소소하게라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을 검색했다. 그리고 작은 용역 일거리 사이트에서 간단한 자료 입력 아르바이트를 찾았다. 컴퓨터로 엑셀 작업을 하면 한 달에 3,040만 원 정도를 벌 수 있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 허리를 망가뜨리지 않으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었다. 아내도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부업을 시작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형편에 맞는 새로운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이제 나는 깨달았다. 퇴직금 5억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노후에는 정말 신중하게 돈을 관리해야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건강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몸이 망가지면 모든 게 끝이란 걸 이제야 깨달았다. 지금도 허리는 완전히 나아지지 않았다. 하지만 더 이상 무리하지 않기로 했다. 우리 부부는 이제 과거처럼 돈을 쉽게 쓰지 않는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알맞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통해 나처럼 돈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꼭 말해주고 싶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건강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